소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티키타카식 토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분노의 폭등, 전기차 관련주에 관심 주는 미국 현지 시간 3월 9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19.64%나 폭등을 했습니다.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단가가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2040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가 자동차 신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기차 시장 성장의 어떤 수혜주들 중에서 일단은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 그냥 우리 머릿속을 단순히 스치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화학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는 LNF 이런 종목들인데요. 우선 LG 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LG 화학의 경우 23년까지 테슬라양 배터리 추가 공급 소식 이런 부분을 알려왔고 중국에서 지금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테슬라 모델 3양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베를린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추가 기가팩토리까지 즉 유럽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업사이드로서 열려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와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자체는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이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였었죠. 얼마 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900불을 넘어가던 주가가 최근에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 자체가 같이 나타나면서 600불 언더까지도 떨어졌다가 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낙폭을 일정 부분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되돌림이 나오는지 여부는 좀 더 체크를 해보아야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만 모든 종목을 다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대장주 LG 화학 같은 경우를 1차적으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구체적인 실적 장세 4월달 들어가게 되면 실적 시즌 넘어가고 그리고 금리의 불협 포함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실적 그러니까 숫자가 뒷받침될 수 있는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옥과 석이 구분이 될 것 같은데 LG 화학의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0% 이상 고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올해 이런 실적 시즌, 실적 장세에서도 소외받지 않는 테슬라가 있는 대형주로서 LG 화학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LG화학의 종속법인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사업 부분과 성장 이슈를 같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양극재 라인에서는 LNF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네, LNF에 그렇죠. 대한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한마디로 글로벌 이제 전기차량 벤더 중에서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LNF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F, 양극재 기업이죠. 특히나 지금 니켈 비중 90% 이상 높이는 하이니켈 계열의 NCMA, 그러니까 기존의 니켈, 코발트, 망간에 이어서 알루미늄 코팅까지 들어가게 되는 사원계 배터리 이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세대 배터리로서 현재 LG화학이 테슬라행 납품을 지금 진행을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고 이쪽 증설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LNF 자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50%, 내년도 이런 부분이 캐파로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대략 65%대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종합 배터리 기업으로서 LG화학과 더불어서 소재단에서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높은 LNF 이런 종목이 충분히 접근이 유효할 것 같고요. 최근 고점 대비해서 무려 30% 넘는 가격 조정이 3개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 테슬라가 어제 20% 급등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향후에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2차 전지 밸류
섹터 내에 있는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등락이 또 크게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오는 초기 국면에서는 모든 전 종목, 그러니까 저기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 사는 게 아니라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LG화학과 더불어서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LNF까지 현재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무게 중심이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K배터리 원투펀치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잖아요. 이번에는 삼성 그렇죠. SDI에 대한 관점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LG화학과 삼성 SDI 뭐 이러한 종목들과 앞서 말씀드렸던 뭐 LNF를 비롯한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부터 바스켓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되돌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가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떨어졌다면 삼성 SDI 그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약 20% 넘는 25%대까지 지금 하락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 지금 현재 공격적인 투자 소식을 오늘 알려오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대략 한 8천억 정도 연구 개발비 집행을 했다고 하죠. 차세대 그러니까 약 5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선점을 위한 이런 투자, 하이니켈 베어르 투자와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서 오늘 뭐 삼진 R&D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관련된 이런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나 오늘 투자 관련해서 주목해 보아야 될 소식은 3천억 정도를 중국 텐진 공장에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그냥 유럽 쪽에 있는 헝가리 공장 투자 그러면 유럽 쪽에 진출을 하려나 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텐진 공장에 투자하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투자하고 있는 쪽이 원통형 배터리 쪽이거든요. 그 원통형 배터리 사이즈가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3와 S 그리고 X 쪽에 들어가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 사이즈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관계자 입을 통해서 아직까지 관련된 테슬라 배터리 공급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향후 배터리 초격차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테슬라하고 연결이 된다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측면에서 분명히 삼성 SDI 측면에서 업사이드 자체가 제일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 미 ITC 최종심 이후에도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불협 화음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공격적인 투자와 더불어서 현재 차세대 배터리 투자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삼성 SDI가 양측 간의 싸움 이후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업체로서 지금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차 전지주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이제 분류될 수 있겠고, 미국 신년물 국채 금리가 성장주들의 투자 심리 바로미터 혹은 뭐 결정 변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의 안정화 여부도 이제 확인하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해 접근하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인데요. 현재 시점 박창윤 파트너가 예의주시하고 계신 종목의 이름만 일단 알려주실래요? 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HMM입니다. 네, HMM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42위 전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0.46%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4,050원입니다. 이러한 HMM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HM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해운 관련주로서 사실 최근에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즉 부진한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얼마 전까지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한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조정하는 모습, 조정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짧은 접근 자체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운임 인상과 그리고 물동량 확대가 같이 나타나고 있죠. 즉 P와 Q, 프라이스와 퀀티티 같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공급자 우유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운임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모습, 공급자 우유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대형 화물 선주와
3월 달 그리고 4월 달 장기 계약 이렇게 체결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장기 계약 체결 모멘텀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4분기에 6,570억 그러니까 거의 10년여 만에 최고가는 분기 실적 기록한 이후에 10년여 만에 되돌림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만큼 실적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짧은 접근 이러한 측면에서 HMM을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분위기만 보면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이끌어 가 주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전강 후약 양상의 사물놀이 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미들맨 역할을 해주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실적 개선과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과 더불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해운주 그중에서 대장인 HMM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관심을 가져보고요. 목표가로는 기존의 고점 24,000원까지 짧게 보고 손절가로는 현 시점에서 지금 다운사이드 리스크 상당히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2만 원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HMM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부터 와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정장이잖아요. 조정장에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항상 관련 시황과 그리고 전략적인 종목들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